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학술 논문, 영어 논문 쓰기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트로덕션, 서론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더니 이런 스타일로 논문을 써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논문의 구조, 그리고 그림, 그 다음에 이어서 리절트랑 디스커션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주차, 네 번째 단계로서 서론과 초록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논문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들이 서론을 읽어보고 야,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읽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들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꼭 전달을 하셔야 돼요. What, Why, How입니다. What이란 얘기는 이 논문에서 어떤 주제를 연구해 봤는가 라는 거겠죠. 그리고 Why는 왜 이 논문이 중요하냐, 이 주제가 왜 하필이면 우리가 했느냐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How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를 추가하자 그러면은 이 Why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다 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Why와 How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What이라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다라는 거를 먼저 두 가지식으로 세게 주장을 하는 게 좋겠죠. What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강렬하고 짧은 한두 문장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연구들이나 제가 했던 논문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제가 카이스트 오리 연못에 보면 오리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가는 걸 가지고 누군가 이제 호기심에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다 가상으로 그냥 제가 막 지어낸 건데요. 이 연구 논문인 경우에 what은 우리가 뭘 했냐라는 거겠죠.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첫 문장을 시작할 때 강렬하게 가는 거죠. 카이스트와 관련된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교내 서식 중인 오리들이 왜 도로를 건너는가이다. 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Why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어떤 연구를 왜 했는지 앞에서 What이라는 문장을 자연히 이어받아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풀어 써주면서 이 주제가 중요하고 흥미롭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매일 아침 9시경 오리들은 동쪽으로 길을 건너고 오후 4시경 오리들은 서쪽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반복한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what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면서 이 흥미를 이제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논리죠. 더 이어서 이 연구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독자들이나 리뷰어들에게 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듯이 쉽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why를 쓰실 때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오리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류들의 생태 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 교통안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 논문에서는 이게 이만큼 중요한 주제라서 우리가 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실험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들이 안 해본 그리고 모르는 연구를 우리가 해봤다라는 건 강력한 Why의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서론에다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연못을 수영해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라고 말을 쓰면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서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문단이 이어서 첫 문단에는 우리가 뭘 했다,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차근차근 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낸 다음에 다음 문단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리고 연구된 기존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연히 이어받아서 설명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지식 전달을 나열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독자 입장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지식 전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 A란 사람은 뭐를 했고 B란 사람은 뭐를 했다 이렇게 나열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를 소개를 하시되 이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한 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카이스트 오리들이 수영으로 동서측을 이동하는 주기성은 연구된 바 있으나 하고 이제 주석을 달아야 되겠죠. 도로를 이동하는 주기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전혀 시도된 바가 없다. 앞에서 한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런 논리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연구가 세계 최초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창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이거를 잘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확신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행 연구 조사를 해서 분명히 이 연구에 대해서 아무도 안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요. 빠뜨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리뷰어가 기존 선행 연구에 이걸 했는데 왜 인용을 안 하면서 너희들이 세계 최초로 했다라 그러냐라는 코멘트가 들어오면은 그 리뷰 과정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로 논문을 이제 쓰는 초안을 제가 받아보면은 너무 이제 강력하게 쓰고자 하는 욕심에 이런 확신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This is a first experimental study. 이러면 이제 너무 강력한 표현이 돼서 나중에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는 거는 물론 연구의 핵심 결과는 내가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때는 한 발을 빼서 하는 완곡적인 표현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No experimental study has been reported to our best knowledge.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는 한은 없다 라는 표현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한 단계 조금 완곡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 연구들을 언급할 때에는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직접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언급을 하시고 덜 중요한 것,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언급을 하는 게 독자들이 집중을 하는 데도 좋고 이 연구의 폭을 넓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오리 예를 계속 제가 들고 있는데 카이스트 오리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서울대 오리의 예를 드는 게 조금 더 덜 관련된 내용으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의 오리의, 그 다음에 카이스트 고양이의 예, 다른 종으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해봤고 이렇게 많이 관련 연구성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기존 연구를 시간선으로 언급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연구된 것보다는 최근에 연구된 게 조금 더 지금 연구한 거랑 밀접성이 있고 어드밴스된 내용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ecently 무슨 연구가 되어 있었고 more recently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해봤다. 하지만 또 이때 강조를 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연구가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만큼 관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오리들이 왜 도로를 건너는지는 still remain unanswered, unexplored 아니면 still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존 연구들을 언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중요한 내용은 2번 이상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라고 기억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 연구들을 쫙 설명을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이유를 밝혀낸다면 오리들의 하루 일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 교통안전 시스템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기존 연구도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아, 이 연구가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하고 더 설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문단을 바꾸어서 새로운 내용이 담겨지는 거니까 문단을 바꾸어서 how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했다, 뭐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바로 논문의 핵심 방법론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 Here we present an experimental study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패턴과 이유 using GPS-equipped drones. 뭐 이렇게 쓰면은 사실 이 문장이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논문의 핵심 conclusion sentence가 되겠죠.
너희들이 뭘 했는데 물어봤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GPS 입기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카이스트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패턴과 이유를 실험적으로 밝혀냈어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키워드가 이제 몇 가지가 보일 겁니다. GPS equipped drones,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패턴, 실험 결과, 이런 키워드가 3개가 나올 텐데, 이런 걸 재조합을 하면 제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가상의 논문의 제목을 지금 지어본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perimental Study on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이 패턴과 이유, using GPS equipped drones. 이걸 뭐 다시 한번 써준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내용들을 얻었다라는 걸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문장에서는 핵심 주제를 간략하고 확실하게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조금씩 더 자세히 풀어서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매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카이스트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패턴을 GPS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해서 측정하였고 우리가 개발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가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오리들의 도로 횡단은 주변 산책로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들의 행동 양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첫 번째 결과가 되겠죠. 또 자세히 풀어서 주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양이들이 오리 연못 근처로 이동하는 오전 9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경에는 오리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고양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오후 4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경 다시 서측으로 오리들이 횡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들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연구 내용들이 좀 더 깊어지는 거니까 좀 더 하이 레벨 디스커션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고양이들이 강제로 이주시킨 한 달간 오리들은 이러한 횡단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못을 수영하지 않고 위험한 도로를 건너는 것은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오리의 뇌에서 분비가 되는 카이트로닌 호르몬의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저런 호르몬 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만약에 한다라 치면 컨트롤 실험도 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원인도 파악을 하려다 보면 이런 실험들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서론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what, why, how를 다 쓰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뭐를 했다, 왜 했다, 기존 선행 연구, how,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깔끔한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인트로덕션 파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앱스트랙에서는 인트로에서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는 금물이고요. 여러분들이 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쓰시자고 하면은 what, how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간략하게 쓰시자면은 how만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앱스트랙 자체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레퍼런스를 못 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앱스트랙에서 약어를 쓰시는 경우에는 그 앱스트랙에서 보통 약어를 쓰는 목적이 서너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써주는 거잖아요. 앱스트랙에서 약어를 쓰려고 하면은 앱스트랙 내에서 서너 번 이상 쓰셔야 되는 단어만 약어로 쓰시고 그리고 앱스트랙에서 약어를 디파인 했다라고 하더라도 인트로덕션 시작할 때 그 약어를 다시 한번 새로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독립된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연구에 대한 앱스트랙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했다, 또 how만 지금 요약을 한 건데 We investigate 오리들이 도로를 건너는 pattern and found 이유 using GPS equipped drones 오리들의 도로 횡단은 주변 산책로에서 서식하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결과들만 우리가 뭐를 했고 뭐를 밝혀놨다 라는 게 앱스트랙에서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서의 키 센텐스, 컨클루전 센텐스는 Using GPS equipped drones, 오리들의 도로 횡단은 주변 산책로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들의 행동 양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figure, result, discussion을 다 쓰신 다음에 인트로를 쓸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뭐를 했다, what, 왜 이걸 했다,
why,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뭘 찾아냈다, how. 이거를 세 가지를 집중해 주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